안녕하십니까. 6월 중순인데 한여름입니다. 지구가 많이 더워졌죠. 이 시간에는 증명하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대 모선인 시가형 UFO에서 사진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이 흡수 엔진이 곧 시가형 UFO 사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UFO들은 다양하죠. 거대한 모선인 시가형 UFO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광점형 UFO도 있죠. 가설적으로 얘기해서 광점형 UFO는 물질과 반물질을 합성함으로써 감마선이 방출되겠죠. 즉 고에너지의 빛이 방출되면서 이를 추력 에너지 삼아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V자 대형을 이루어서 사주 경계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겠죠. 공간상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사주 경계를 하겠죠. 또 어떤 UFO 목격자들은 UFO에서 분출되는 그 빛 에너지를 맞고 탈모가 되고 발진이 일어나는 등 방사능에 오염된 것 같은 그와 같은 경험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 역시 가설적으로 말하자면 예컨대 타다 남은 숯에 비유되는 중수소와 삼중수소 그리고 헬륨3 등을 융합시켜서 고에너지의 추력 에너지로 쓸 수 있겠죠. 물론 이는 가설적입니다. 그러나 지구보다 1만 년 앞선 외계 문명이 있다면 별의별 UFO를 다 만들겠죠. 1만 년이 긴 것 같지만 우주적 시각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주는 빅뱅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약 138억 년의 시간이 흘렀죠. 우주의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1만 년은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또 우리 은하에만 해도 저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즉 별들이 2천억 개가 존재하죠. 그 항성들 역시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의 이성을 거느리고 있죠. 다른 별들 항성들도 모두 이성을 거느리고 있다고 봐야죠. 항성의 생성 원리가 태양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 중에 하나라도 지구형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2,000개가 지구형 행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인이 가장 지적 생명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넌센스고 어이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들은 다양한 UFO들을 만들겠죠. 그렇지만 광점형이라든가 또 다른 추력 에너지에 의한 비행체들은 초광속을 이룰 수가 없겠죠. 공간 양자 거품과 이 비행체가 서로 맞서 얽힘으로써 초광속을 이룰 수 없다고 2강에서 6강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광속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흡수 엔진을 장착해야겠죠. 강력에 의해서 살아있는 강력 글로벌 터널에 의해서 공간 양자 거품을 합성하는 원리죠. 살아있는 강력이죠. 핵력. E는 MC 자승에서 그 시자승이 광속 곱하기 광속이니까 이미 초광속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이 모선인 시가형 UFO들은 다른 잡다한 UFO들이나 또 다른 잡다한 기기들을 한꺼번에 모두 싣고 오겠죠. 지구까지. 그래야만이 모두 지구까지 올 수 있으니까. 최근접 항성에서 지구까지 왕복을 하는데 비수 속도로 왕복을 해도 8.5 광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초강속으로 왔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형 UFO들은 반드시 흡수 엔진을 장착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흡수 엔진이 곧 시가형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선 흡수 엔진의 작동되는 원리들을 살펴보죠. 이와 같죠.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흡수 엔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7강부터는 차례차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1강, 12강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냉각 효과에 의해서 대칭성이 깨지면은 모든 자연은 제1섬유는 대칭성, 조화 균형 안정이 깨지면은 다시 그 조화 균형 안정 상태를 찾아간다고 그랬죠. 핵 역시 조화 진동적 시스템이므로 자신들의 조화 균형 안정 대칭 그 힘의 상태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원리를 더욱 자기장으로 추동해서 강력의 매개입장인 글루볼이 터널링에서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으로 이 사이 프랑크 상수, 즉 에너지를 키워준다고 그랬었죠. 양자 글루볼이 터널링을 하는 거죠. 양자 터널링이 일어나는 근본 원리는 불확정성 원리에 있다고 그랬죠. 양자들은 항상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치와 속도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양자는 항상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주변에 큰 힘만 주어진다면 그 힘을 빌려 삼켜서 터널링을 이루어서 양자 거품 흡수 합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대칭성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흡수 엔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고요. 양자 터널링은 글로벌도 양자이니까요. 양자 글로벌 터널링, 양자 터널링은 불확정성 원리에서 기인한다. 에너지를 항상 주고받기 때문에요. 그 사실은 현대 물리학에서 이미 정립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들에 의해서 자기장을 더욱 공부해주자 솟았다가 내포하면서 0K가 되면서 피크너드 클리어 리액션. 그래서 주변에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양자들이 공간 양자 거품 흡수 합성하니까 자신도 상대 운동이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겉보기 폭발로 나타나면서 이와 같이 튀어나가는 거죠. 하지만 흡수 엔진에서는 이 냉양자들이 가둬져 있죠. 이와 같이 냉양자가 가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면 비행체 자체가 끌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흡수 엔진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공간 양자에서 강력이 이 공간 양자 거품을 끌어올리면 강력의 매개 입자인 글루온,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룬다는 것을 15강에서 살펴봤습니다. 글루볼의 터널링과 그 파동 함수에 대해서 설명한 그 시간이었죠. 글루온은 매우 속도가 빠르고 또 극리하기 때문에 어떤 입자 가속에서 검측해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논리로 통계해서 글로벌이 터널링 한다는 것을 증명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와 같은 원리들에 의해서 이 흡수 엔진이 작동되기 때문에 또 이 엔진이 시가형 UFO의 엔진으로 장착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죠? 우선 냉각을 시켰죠. 냉양자가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 상태. 냉양자가 되면 전자들이 핵의 잠김으로 인해서 고밀도화되고 고밀도화된 입자들은 자기장의 격렬한 진동을 잘 전이받겠죠. 잘 흡수하겠죠. 커커가 됐든 글루볼이 됐든 그 자기장의 격렬한 진동,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상호작용하겠죠. 그래서 대칭성 깨짐을 더욱 깨뜨리고 그 대칭성을 복구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추동함으로써 흡수 엔진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냉양자 고밀도 상태를 이루면 손바지를 벗고 멍둥이를 맞으면 바로 비명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그 진동을 잘 전이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효과에서 제일 특징 지어진 게 우선 냉각이죠. 냉각. 우선 냉각을 이룬 다음에 자기장을 공급하니까요. 그래서 자, 여기서 냉각을 꺼내놨습니다. 또 뭐가 있죠? 자기장 공급이죠. 자기장은 격렬한 진동을 공급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현상에 인해서 흡수 엔진이 비행을 이루는 거죠. 7강부터 차례차례 들어야 됩니다. 특히 11강, 12강은 세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격렬한 진동에 의해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은 격렬한 진동, 또 진동을 꺼내놨습니다. 자, 흡수 엔진이 장착된 시가형 UFO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물리적 현상들이 드러나겠죠. 자, 냉각을 살펴보죠. 시가형 UFO가 극도로 차가운 엔진이라면 그 주변에 기체들이 냉각이 되겠죠. 그럼 기체의 운동량, 산소, 질소, 물 분자 등 운동량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가 냉각이 되니까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입자 하나가 차지하던 공간이 이만했었는데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이 이만큼 쪼그라들었죠. 냉각이 되니까 운동량이 떨어져서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풍선에 10g 기체를 불어 넣어서 냉장고 후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한 20분 후에 꺼내면 여가 쪼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든 기체의 분자량들은 변함이 없죠. 무게가 같습니다. 10g. 즉 단위 부피당 무게가 무거워질 것이죠. 똑같은 상자가 있는데 한 상자에는 공기가 따뜻하고 한 상자에는 공기가 차갑다면 차가운 공기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무게가 훨씬 무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차가워진 공기들은 밑으로 무겁기 때문에 하강을 하겠죠.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겠죠. 이 시가형 UFO에서도 명백하게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가라앉습니다. 돌멩이만한 부피의 물 무게보다 그 돌멩이가 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은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또 기체가 냉각이 되니까 물 분자와 운동량이 떨어지니까 물들이 응결을 하죠. 그래서 지상에서 지면에서 1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0.5도씩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저 높은 곳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물 분자들이 응결되기 때문에, 냉각 효과로 응결되기 때문에. 또 한여름에 컵에다 차가운 냉수를 따라 놓으면 이와 같이 이슬이 빵빵 맺힙니다. 이슬이 맺히는 거죠. 모두 물 분자들의 응결에 의해서, 냉각 효과에 의해서 물 분자들이 응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가 모두 다 아시겠지만 더러는 혹시 모르시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설명을 잠깐 하고 시가형 UFO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는 거죠. 다음에 진동. 자기장은 격렬한 진동 그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냉에너지죠. 양자들은 부드럽게 춤추다가도 주변에 큰 에너지와 어떤 힘을 만나면 그 힘을 삼켜서, 에너지를 삼켜서 더욱 진동하면서 이와 같이 죽된다고 그랬죠. 자기장은 자글 효과도 마찬가지죠. 자기장은 글로벌로 터널링을 해서 공원양자 흡수 합성하는 이 원리도 이 안에 에너지가, 냉에너지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냉에너지. 우리가 인덕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덕션 위에 손을 얹으면 손이 차갑습니다. 인덕션이 차가운 거죠. 그렇지만 인덕션 안에서는 격렬한 자기장의 진동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인덕션 위에 있는 요리 기구에서는 물이 끓고 요리가 되는 거죠. 자기장의 격렬한 진동을 이용하는 거죠. 냉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격렬한 양자적 진동을, 그 운동량을 전이받은 물 분자들이 응결이 해소되겠죠. 즉 구름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기억해 놓죠. 여기서 나타나니까요. 자, 여기서는 운동량이 떨어졌죠. 냉각이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반대죠. 진동이 심해지니까 운동량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름이 형성되고 반대로 여기서는 운동량이 올라가니까 구름이 소멸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가형 UFO는 초광속 엔진인 이 흡수 엔진을 부착해야만이 외계에서 지구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UFO들은 다양하니까. UFO들에 대해서 다양한 UFO들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인 그 소장으로 계시는 서정환 선생님께서 저술한 책입니다. 흡수 엔진, UFO 엔진을 설명한 게 아니라 UFO 사진이라든가 UFO 목격한 진술자들의 말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분석해서 진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내용들만을 모두 지구적으로 역사적으로 UFO 사건이 있었던 진실된 내용들만을 모두 모아서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그것도 장르별로 체계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서정환 선생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연구를 했어요. UFO 조사 분석에서 사실의 진위를 가리고 이를 체계 잡아서 체계적으로 장르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구 문명이 한 발 한 발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싶으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한국 UFO 조사 분석 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는 약자로 이와 같이 KUFOS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UFO에 KS가 앞으로 붙어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시가형 UFO 사진으로 가서 그 사실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해보고 대비하여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흡수 엔진이 시가형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자, 카메라를 컴퓨터로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사진은 2005년에 미 해군 태역 장교인 덜지 씨가 UFO보다 더 높은 곳에서 대각선으로 UFO를 내려다 보고 나서 다음에 스케치 작업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보시죠. 시가형 UFO죠. 거대하죠. 창문 많은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자, 이 하부에서 구름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구름이 생성되고 있죠. 이 사실은 분명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묘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 해군 태역장교니까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스케치 작업을 했던 분이 지구형 비행체들은 무조건 열 에너지에 의해서 비행을 이루므로 이와 같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붉은색을 덧칠해 놨죠. 즉 색을 가미해 놓은 거죠. 밑에 보면은 아티스트 렌더링이라고 있죠. 이 렌더링은 가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색을 가미해 놓은 것이에요. 또 나무들을 이와 같이 그려 넣음으로써, 가미해서 그려 넣음으로써 공간상에서 방향 감각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무들을 가미해서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UFO 엔진은, 이 시가형 UFO 엔진은 하부에서만 연무가 발생할까요? 측면이나 위에서는 연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흡수창 카보나드는 이 지붕 쪽에, 이 위쪽에 흡수창이 설치되어 있겠죠. 그리고 흡수관은 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함으로써 중력을 극복하여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 흡입관, 흡수창과 실린더는 될 수 있으면 머려야겠죠. 흡입관이 길게. 그래야 작용 반작용이 확실하게 나타나겠죠. 인력의 작용 반작용이 확실하게 나타나겠죠. 예컨대 비유를 하자면은 권총은 총신이 짧기 때문에 사거리도 짧고 명중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장총은 총신이 길기 때문에 화약이 폭발할 때 그 화약의 폭발하는 그 작용 반작용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총알이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알이 화약의 힘을 작용 반작용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죠. 총신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될 수 있으면 흡입관을 길게 만들어야만이 공간 양자 거품을 합성할 때 그 인력의 작용 반작용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부에 있는 엔진들에서 지금 흡수 엔진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에서만 이처럼 극심한 연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가형 UFO들이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갈 때는 흡수창이 이 앞쪽에 있겠죠. 그리고 실린더는 이쯤 있겠죠. 그래서 공간 양자 거품 이처럼 합성하고 이 비행체는 이쪽 방향으로 비행을 이루겠죠. 그럼으로써 이 비행체 주변에는 공간 양자 거품들이 모두 제거되어 찢어진 공간이 형성되겠죠. 즉 진진권이 형성되겠죠. 진진권이 이 비행체를 감싸는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초강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흡수창이나 흡수 엔진들은 다양한 것에 필요한 것에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봐보죠. 이 흡수 엔진에서는 자기장도 극한으로 공급이 되고 있겠죠. 자기장들이. 그렇지만 자기장에 의해서 밑에 있는 구름들, 즉 물 분자들의 응결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구름들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죠. 이것은 이 흡수 엔진, 시가형 UFO가 이 구름보다 훨씬 높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와 같이 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는 시가형 UFO가 서행으로 비행한다면 극명으로 차갑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무는 쉽게 발생을 하지만 비행하면서 진행해 버리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응결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격되었던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상에서 이 시가형 UFO를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이 연무들로 구름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연무들이 보이지를 않겠죠. 연무에 의해서 시가형 UFO가 보이지를 않겠죠. 이 구름들이 가려버리니까 지상에서 올려다 본다면요. 자, 이제 그 사이트로 그 사진이 나와 있는 실물 사진이 나와 있는 그 사이트로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붉은색이 가미되어 있지만 사진에서는 그 붉은색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멕시코에서 2010년 2월 10일 날 촬영된 사진입니다. 선명하죠? 이와 같이. 그래서 지금 더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더 큰 사진이 똑같은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으로 봐보죠. 이 위에 거대 모선인 UFO가 있겠죠. 그렇지만 구름이 하도 생성이 되니까 그 UFO들이 보이지를 않겠죠. 가려져서, 구름에 가려져서. 그래서 거대한 시가형 UFO를 목격하는 목격자들은 이처럼 진술합니다. 시가형 UFO들은 자신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구름을 몰고 다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흡수 엔진 자체가 극명으로 차갑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름이 형성되는 거죠. 자, 봐보십시오. UFO 엔진 하부가 극단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구름이 엄청나게 형성되고 또 동시에 차갑게 냉각이 되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구름들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역력하죠. 또
구름이 흘러내리므로 이 안에서는 저기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저기압을 메꾸기 위해서 공기들이 마구마구 빨려오죠. 빨려오면서 동시에 구름으로 변해버리죠. 어찌나 차갑든지. 마치 물 분자들이 줄을 서서 구름을 이루면서 이렇게 끌려오는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이 사실은 이 엔진이 곧 흡수 엔진,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기체가 냉각이 되면서 흘러내리고 동시에 구름이 형성되고 물 분자들이 구름들이 공기가 끌려오면서 물 분자들이 응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처럼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선명하죠. 이 웜홀 같은 이 구름이 생기는데 이 아래에서는 낙 콘서트가 벌어졌답니다. 자, 또 자기장 위에서 이와 같이 둥그렇게 잘린 형태가 보이죠. 자, 좀 전에 봤던 그 사진, 작은 사진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자기장이 발생하면 자기장은 이와 같이 형성이 되죠. 이쪽에서는 이와 같이 형성이 되고 또 이쪽에서는 이와 같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토러스 모양을 이루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즉 전체적으로 보면 호박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형성하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자기장의 진동을 전이받은 구름의 물 분자들이 응결된 구름들이 물 분자들이 응결된 구름들이 그 응결이 해소되는 거죠. 자기장의 격렬한 진동을 전이받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선명하고 둥그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너무나도 선명하죠. 이 아래서는 락 콘서트가 벌어졌죠. 멕시코에서요. 그런데 외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지상에서 지구인들이 벌이고 있는 락 콘서트가 재미있었겠죠. 신기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겠죠. 우리가 만약에 외계 행성에 가서 그와 같은 모습을 봤다면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하고 좀 우습기도 했겠죠. 외계인들은 이 구름 위에 있다 하더라도 원거리 카메라로 얼마든지 현장을 촬영하면서 감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지구에서 기술로도 구름이 아무리 껴도 지면에 있는 활동들을 다 감시하고 관찰할 수 있죠. 하물며 외계인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므로 빠르게 비행하는 비행체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여기서는 한동안 상당 기간 동안 머무른 거죠. 외계인들이 락 콘서트 모습을 감상하느라고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명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굉장하죠. 물리적 원리로 하나라도 물리적 현상으로 하나라도 모순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자, 이와 같은 사진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진이죠. 이 사이트에서 더욱 선명한 사진을 원하신다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UFO 외계인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이 사진을 더욱 선명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에서 UFO가 갑자기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UFO가 갑자기 떠나버린다면 UFO 엔진은 공간에 있는 양자 거품, 히스 장 등을 모두 제거함으로 출발할 때 관성 질량, 끈적한 저항감이 전혀 없죠. 그래서 아무리 큰 비행체라도 순식간에 소멸하듯이 사라져버리겠죠. 지구인들에게 그 노출을 꺼리기도 할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겠죠. 이와 같이 힉스장이 제거된다면 큰 비행체라도 가속하는데 힘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이미 다 해놓은 말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혼자 막연한 생각으로 얘기를 한다면 공허한 소리가 되고 제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제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말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바보스러운 말을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다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강에서 힉스장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비행체가 이와 같이 상태에서 순간 소멸하듯이 비행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관성 저항으로 인해서 비행체가 산산이 부서지겠죠. 또한 비행선은 납작하게 뭉개져 버리겠죠. 자, 이와 같이 UFO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이 구름들이 어떻게 다시 변화될까요? 자, 이 사진은 2010년 2월 10일이었죠. 17일 뒤에 모스크바 상공에서 이와 같은 사진이 촬영됐습니다. 2010년 2월 27일이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UFO가 순간 소멸하듯이 멀리 떠나버리니까는 이 하부에서 기체들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전혀 없죠. 구름이 흘러내리는 모습도 전혀 없고 선명하게 잘린 듯한 그 사진도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구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역력하죠. 똑같은 멕시코에 나타났던 그 UFO가 다른 뒷면에 있다가 17일 뒤에 다시 모스크바에 나타났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흡수 엔진에서는 강력한 자기장이 공급되죠. 자, 이 사진입니다. 더 크게 확대한 괴물체에게 보이는 물체 주위의 자기장 띠 그랬죠. 이는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잡아낸 사진이므로 이 사진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흡수 엔진은 굉장한 자기장을 동시에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촬영된 거죠. 흡수 엔진들은 굉장히 차가운 엔진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장이 강력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과학적 원리들이 적용되는 흡수 엔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동이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흡수 엔진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현대에 정립된 과학적 이론들이 허당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지난 시간에서는 UFO에서 나타나는 여러 물리적 현상들을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또 이 시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순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죠. 과학적 사실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만유 인력이 발견됨으로써 행성들의 좌로 운동이나 바닷물의 초석의 작용, 또 물체들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원리 등등 모든 것이 모순되지 않게 다 해명이 되었죠. 진실은, 과학적 사실은 모순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흡수 엔진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 이 시간에 걸쳐서 단 하나라도 모순을 발생할 수 있나요? 모순을 발견할 수 있나요? 저는 흡수 엔진을 연구하면서 모순이 하나라도 발생할까 봐서 노심초사했습니다. 모순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끝장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진리는 모순을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초강석 여행선의 엔진은 바로 흡수 엔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면 되니까요. 지구에 다 있고 매우 만들기 쉬운 그런 요소들입니다. 초강석 여행선의 엔진은 바로 흡수 엔진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